네,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시민들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윤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비대면 재난구호소 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하고요. 이 캠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고 그 연결이 어떻게 의미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가족이 함께하는 재난구호소 체험 캠프는 원래는 이렇게 그 재난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한 장소에 모여서 참가자들이 재난 체험도 하고 예방 교육을 들었던 1박 2일형 가족 캠프였어요. 이 캠프는 사실 시민들이 실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호소 텐트나 뭐 이제 급식차를 활용해서 실제 이재민이 되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이것을 저희 센터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재해구협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봉사단체들이랑 함께 운영하는 캠프로서 그 재난을 함께 대비하는 네트워크 훈련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캠프를 저희가 올해는 좀 여러 번 지역 곳곳에서 진행을 하려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키워드인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저희도 이 캠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는 사실 가장 큰 특징은 불특정 다수가 한 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가족 캠프를 만나서 할 수는 없게 되었고요. 뭔가 하루 1일짜리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기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는 사람들이 좀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좀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좀 싸움이나 갈등이 급증하는 상황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많이들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외식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상권이나 골목 상권 안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폐업하게 되고 그러한 자영업들이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재난 체험, 대면할 수 있는 캠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현재 재난인 코로나19를 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특징을 생각해서 그럼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로 저희가 이 캠프를, 비대면 재난구호소 캠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그 온라인 도구, 화상회의 도구인 줌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비대면 활동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온라인 강의 앞에서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오래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한 시간 안에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 그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퀴즈를 함께 푸는 장면인데, 이제 저희 이 캠프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좀 환경까지 좀 다양하게 좀 확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캠프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캠프 프로그램들은 크게 6가지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컨텐츠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었고 그 연결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방역 활동인데요. 심리방역 활동은 개인과 가족의 마음을 불안으로부터 돌보는 활동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공포감을 극복하는, 좀 가족들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가족 마음의 구급상자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 그려보는 활동들을 하면서 평소 쓰던 가족 간의 대화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 활동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웃 간의 그런 층간소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들, 갈등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족들이 함께 배우고, 옆집 아니면 아랫집 그리고 다른 이웃집들에게 주고 싶은 편지나 메시지를 함께 적고, 거기에 약간의 그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화분을 함께 선물하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내가 무심코 좀 지나쳤던 우리 아랫집 이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편지랑 이런 선물들을 문 앞이나 우체통 이런 데에다 함께 주면서 비대면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많은 참가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참가자들이 저희가 화분까지만 이제 나눠주세요 라고 미션을 드렸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호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까지 함께 나누면서 뭔가 무언가를 나누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느끼게 되고, 나눔을 통한 소통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가족끼리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했던 것들이 가치 소비 캠페인과 택배기사 응원 캠페인인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지역사회 안에서 좀 힘든 사람들, 내가 다시 좀 볼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위한 그런 미션 활동들이었는데, 사실 가치 소비 캠페인은 지역 상권 안에서 좀 어려워진 가게에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키면서 그 사장님을 응원하는 문구를 남기는 캠페인이었고, 택배기사님 캠페인은 좀 잘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약간 아이들이 함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랑 배송이 많아지면서 기사님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런 기사님을 응원하는 문구나 그림을 좀 아이들의 시선에서 함께 작성하고 그리면서 문 앞에 붙여놓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좀 일상 속 물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고요. 그리고 두 개 다 모두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자, 조금 더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활동 컨텐츠는 재난 DIY 교육과 코로나19와 환경교육 컨텐츠인데요. DIY 교육은 사실 재난 예방 물품, 이번에는 주제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자라는 주제라서 대부분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만들었지만, 재난 예방 물품을 일상 속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예방 물품을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런 코로나19 예방 물품으로 방호복을 만들어 본 활동이었는데, 그 큰 비닐을 가지고 직접 방호복을 만들고 한번 가족끼리 입어보고 벗어보면서 뉴스나 좀 기사에서 보았던 그 의료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서의 애쓰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노고를 함께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아래의 사진은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이 환경 문제나 이제 쓰레기 문제 관련된 활동들인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온 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가족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관련된 이제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저희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자치구 자원봉사 센터들과 함께 했고요. 9개의 자치구에서 이제 각 자치구에서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해서 비대면 구호소 캠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송파에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이라든지 홈 트레이닝 방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영등포에서는 여기 제습제 나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올해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 장마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웃 간의 그런 나눔 활동을 할 때 제습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교육을 크게 이제 하나의 주제로 잡아서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대문에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틀을 비대면 구호소 캠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식사 시간을 연계해서 이제 비상식량이랑도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비상식량을 함께 나눠주는 활동들도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함께한 가족들의 참여 소감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드릴 게 있는데 혹시 이 캠프 활동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활동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가 이런 것 같아서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통해서 아니면 현지를 해보는 거는 아이들에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처음에 참여를 하고 올해 두 번째 참여를 하는 건데 온라인이 이제는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이게 너무 당연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온라인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쩌면 2학기 때 혹은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일상에서 당연시 여겼던 게 요즘에는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애랑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참 소중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참여 소감 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 모든 다른 많은 컨텐츠들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연결한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까지 작년에 캠프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재난 예방, 체험 관련해서 집중을 해서 재난 전문이나 특화된 기관들과 함께 연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다양한 새로운 영역과의 그런 기관들과 함께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웃 간의 갈등 조정법이라든지 대화법을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기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그런 업사이클링 주제로 이제 강의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했던 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내 단체들도 함께 들어와서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 비대면 구호소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자체가 그 좀 일상적으로 저희 일상에 스며드는 순간에 다양한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고, 오히려 이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공감들이 생겼을 때 다양한 연결 지점이 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로 좀 확장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온라인 도구라는 이 비대면 연결의 장이라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줌이라는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비대면 연결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만 좀 이렇게 집에 안에만 있어서 우리 집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다른 집도 저렇게 함께 어렵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사실 온라인 강의 앞에서 우리 아이들만, 우리 가족들만 좀 집중시키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걸 해보니까 다른 집도 똑같이 어렵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고,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장이 이 온라인 도구 화상회의라는 것 자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었고, 사실 여기 이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참여 소감에서 살짝 이제 나왔는데, 함께 코로나를 지금 이 시기를 그래도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이후에 마주볼 수 있는 일상,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캠프를 좀 긍정적으로 기다리자, 뭐 이런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공감을 하고, 이렇게 비대면 연결이라는 장 자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연결이라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내가 모르는, 겪어보지 못한 내가 좀 스쳐 지나갔던 아랫집, 아니면 뉴스로만 들었던 택배기사님들, 뭐 의료진, 이렇게 내가 몰랐던 타인에 대한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사실 그때 결국에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작은 실천으로 이어졌을 때 그게 결국은 저희는 자원봉사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감하고 이해를 하면 당연히 배려가 만들어지고, 이게 자원봉사의 시작이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본질적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캠프가 큰 주제는 코로나19 극복, 예방, 이런 부분들로 이어져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요소들은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요소, 나와 타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고, 이게 결국은 자원봉사의 시작이자 자원봉사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숫자로 이제 보면 9개 자치구에서 125가족이 총 참여를 했고, 평균 만족도는 4.5점으로 높은 편인데, 무엇보다 이 캠프에 대한 재참여 의사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율이 92% 정도로 높은 좀 의미 있었던 캠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캠프에서도 앞으로의 과제나 남겨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저희가 대부분 참가자 대상이 2에서 4인 가구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가구의 형태가 다양화되는 만큼 1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 참가자들, 대상들을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가자가 다양화되는 만큼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도 조금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 특성에 따라서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그런 줌 화상회의 도구를 이용해서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온라인 도구에 대해 좀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디지털 어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함께 고려를 앞으로는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 참여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캠프에 대해서 다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정보나 아니면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여 기회는 저희가 이 연결의 경험들이 경험 안에서 연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지속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관계가 됐을 때 그 관계망이 촘촘해지면 결국에는 코로나19 아니면 그 외의 어떤 다른 재난이 와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저희가 이게 회복력에 기반이 되는 전체적인 하나의 진짜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변화하는 사람들의 연결,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활동은 현장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 새로움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 좀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한다면 사람들의 연결 지점들이 다시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